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오는 13일에 투표가 힘드신 분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이 가정의 달이었다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러니까 순국선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사진,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사진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수염을 기른 어르신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있네요. 어떤 사진인가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수염이 길게 네. 어르신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오전에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6.25 참전용사인 장현섭 씨의 경례를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치러지는 이날 행사에는 호국, 민주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순직 공무원 가족과 청와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에 제자들을 구하다 순직한 고창석, 전수영 단원고 교사의 유족과 세월호 수색 지원 과정에서 순직한 정성철, 박인돈 소방관의 가족도 행사에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호국 유공자부터 세월호, 또 천안함 희생자의 가족, 또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까지 함께 참석해서 애국과 보훈의 폭을 넓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영빈관 1층에서 참석자들을 일일이 맞이하면서 인사도 하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수 경례를 하거나 포옹하는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보훈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참전용사의 무공, 참전수당 인상, 보훈 대상자 맞춤형 복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특히 연평해전 영웅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월호 순직교사의 순직공경 예우, 공무원 임용 전 사고를 당한 소방교육생의 순직 처리를 위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같은 정부의 노력도 하나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서울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것도 주목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모습인데요. 네. 모두 일어서 있는데 홍준표 대표만 유독 앉아있는 게 또 눈에 띄는 그런 사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현충일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들의 모습 눈길을 끌고 있죠. 현충일 추념식이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합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물론 의사상자, 독도 의용수비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묘역까지 조성돼 있고 최근 순직하신 분들 대다수가 안장돼 있다며 지금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전 현충원에서 추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 428030은 현충원부터 호국원, 민주묘지, 그리고 최근 국립묘지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까지 10개 국립묘지의 안장자 모두를 합한 숫자입니다.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의 대표,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추념 행사,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1분 동안 추모 묵념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국립묘지 10곳에는 대통령 명의의 조화가 놓였다고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최초 안장자부터 최근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묘역까지 대통령 명의의 조화가 조치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기리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당했죠. 그렇습니다. 유독 더 표정이 어둡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판 출석을 위해서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잡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2번째 기일 만에 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한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다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12일 만에 이렇게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이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또 호소하기도 했어요.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당 수치가 높아서 법정에 오래 앉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와 건강 상태와 구치소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 없게 돼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면서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 선별 출석을 주장했을 때와는 다르게 힘들어도 가급적 재판에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1시간가량 재판을 진행했다가 10분간 휴정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쯤에야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예정대로 주 2회 공판을 열되 재판 조기 종료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기일을 연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등장한 이명희 씨의 사진입니다.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찍힌 게 지금 딱 이명희 씨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손찌검을 해서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오전 10시 20분쯤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 신경이 어떠냐? 이 질문을 받고서는 죄송하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때 취재기자가 누구한테 죄송한 거냐? 이렇게 묻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재진과 질문을 주고받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이 볼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잘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그래서 구속이 됐냐라는 게 참 관심이었는데 결국 기각됐어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 4일 저녁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통상 구속 사유로 삼는 증거인멸 우려, 이 도망 염려가 없고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툴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제시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영장 기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진가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적극적인 합의로 구속을 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 전 전무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은 조 전 전무가 폭력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 대상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일이 한진가에게는 정말 운명의 날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에 이어서 이날 큰딸도 또 세간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날 굉장히 정신없었던 게 생중계 카메라를 어느 곳으로 돌려야 될지 고민을 할 예.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는데요. 살펴보시죠. 예, 엄마는 네. 법원으로, 큰딸은 이렇게 세간으로 출석을 했는데 표정이 참 이 찰나를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찍었을까요? 전 사진과 좀 비교를 하면 공통점이 2가지가 있죠. 안경을 쓰고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지난 4일 오전 인천본부 세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밀수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로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 또는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에 세관에 직접 출석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말한 뒤에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네, 밀수 탈세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세관에서 약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죠. 네, 그 밤샘 조사를 받고 뭐 아침까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0시 50분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분석 내역 그리고 자택, 대한항공 본사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밀수와 탈세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세관은 광범위한 증거물에 대한 조 전 부사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 밤샘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조 전 부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밀수와 탈세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도 않고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재차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어머니 이명희 씨와 동생 조현민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물품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혐의가 더 구체화될 경우 이들 역시 소환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한진가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한 분위기입니다. 한진가를 겨냥한 각종 불법 비위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과 기자회견, 사법농단 진상규명하라 이런 피켓도 눈에 네. 띄고요. 참 이 사법부가 요즘 참 시끌시끌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소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죠.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천막을 치고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 이 의혹이 나와서 큰 파문을 불러오면서 법조인과 법학 교수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119명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13일까지 하루에 4교대로 농성장을 지킬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때문에 법률가들은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사실 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강제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성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근본적인 개혁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는 전국 곳곳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면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 등 17개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등 사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인공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고 악수를 하고 있는 그림도 이렇게 새겨진 걸 보니 북미 회담과 관련된 것 같죠? 네. 세계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는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가 기념주화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양국의 정상이 이렇게 굳게 맞잡은 손, 아주 눈길을 끌고 있죠. 이 기념주화의 가격은 금화가 1,380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10만 7천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은화는 118 싱가포르 달러, 94,7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화는 36 싱가포르 달러고 28,900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 역시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제작해 지난달부터 판매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어디서 치러지느냐라는 게 참 많은 관심이었는데 결국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로 정해졌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회동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입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호텔은 이 북미 간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측 대표단이 머물러 온 곳입니다. 카펠라 호텔이 회담장으로 최종 낙점된 배경에는 북미 정상의 경호와 보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텔이 있는 센토사 섬은 넓이 4.71제곱킬로미터의 연륙도로 싱가포르 본토와 연결된 다리와 모노레일 그리고 케이블카만 통제하면 외부에서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회담의 세부 일정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선보였던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것인지 이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례에 따라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오전에 수행원을 배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후에는 확대 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 나눌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정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참 실감이 납니다. 오늘 또 네.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뭐 이 사진도 이 관련된 사진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중앙요양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소투표란 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대상자는 81,733명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번 지방선거에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들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권자는 역대 최대입니다. 10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처음 투표권을 부여했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였는데 그때 당시 유권자 수가 6,700여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년 사이에 15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전국 어디를 가도 선거 연수막 어지럽게 내걸려 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는 환경을 위해서 선거 후에 폐기될 운명에 놓인 현수막 일부를 장바구니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